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 불필요한 생각 버리기 연습. 저자 스즈키 도시아키는 1950년 도쿄 출생의 심리학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7, 8세의 유년기에 부모의 훈육이나 주변의 평가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인생의 각본을 쓰게 된다고 해요.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긍정의 각본을, 눈치 보며 크는 아이, 뭐뭐 하면 안 된다처럼 금지령의 명령을 받고 자란다면 부정적인 인생 각본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년기에 만들어진 각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른이 돼도 여기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벗어나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A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전에 약했다. 대학 입시 때도 일지망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날 감기 때문에 시험을 망쳐서 결국 이지망 대학에 들어갔다. 입사시험을 볼 때도 최종 면접에 지각하는 바람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일을 할 때도 마무리가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면 잘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꼭 실수를 하곤 했다. A는 자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항상 잘 되다가도 마지막에 틀어져 결과가 안 좋은 것은 그런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왜 항상 마지막에 일이 어그러지는 것일까? A가 정말 운이 나쁜 걸까? 마무리를 못하는 성격 탓일까? 그렇지 않다. A는 결정적인 순간에 일이 어그러진다라는 인생 각본을 스스로 쓰고 그 각본대로 살고 있을 뿐이다. 입으로는 성공하고 싶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각본에 맞춰 살고 있는 것이다. B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하면서 직장은 그만뒀고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B의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 남편과는 매일 싸우다가 이혼했고 친권 문제로 재판까지 갔는데 아이들은 남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주위 사람들 모두 그렇게 성실하고 얌전한 B가 왜? 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B는 왜 스스로 행복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을까? 가정에 불만이 있어서였을까? 남편보다 더 이상적인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이 역시 각본의 결과물이다. 인생의 각본이 그녀를 불륜으로 내몰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다. B의 이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말을 들으면 다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기가 각본을 쓸 수 있다면 누구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각본을 쓰지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각본을 쓰겠어? 그러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본을 쓴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살아간다. 우울함과 불행으로 가득한 각본을 쓴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남들이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는 불안. 당신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라, 고객의 요구를 읽어라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런데 과연 타인의 입장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그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역시 고정관념이다. 심리학에서는 환자와 여러 번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환자의 심리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해도 100% 이해하기는 힘들다. 타인의 입장은 그렇게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혹시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나를 미워하는 것 아닐까? 라고 느낀 적은 없는가? 상대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기분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한다. 상사가 화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인사하는 걸 못 봐서 받아주지 못한 것뿐인데 나를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독심이라는 말이 있다. 텔레파시 같은 초능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이 아니라 인지적 왜곡이라는 증상 중 하나를 가리킨다. 즉, 사소한 행동이나 말을 바탕으로 저 사람은 분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며 타인의 심리 상태를 제멋대로 규정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도가 지나치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우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고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나는 NG, 너는 OK 라는 태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감이 부족하기에 타인의 가치관이나 평가에는 매우 민감하다. 다른 사람의 적이나 악의를 알아채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설령 상대가 내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고정관념이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다고들 한다. 이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고정관념이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창업 당시 2명밖에 안 되는 직원을 모아놓고 미래에는 두부집처럼 매출을 1조, 2조 단위로 세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사장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여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고 한다. 이것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 회장은 그 자신감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펼쳤고 그 결과 소프트뱅크는 미국에 진출할 정도로 규모가 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2014년 3월에는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조 엔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창업 당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꿈은 계속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는 계속 생각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말을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라거나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왔을지 모른다. 여기까지 읽은 지금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고정관념이며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원동력으로 삼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으므로 눈앞에 있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게 되며 그런 자신감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영국의 가전제품 제조회사인 다이슨의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내가 성공한 것은 그저 운이 좋은 덕분이지만 운은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만 들으면 그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다이슨은 먼지 봉투가 필요 없는 듀얼 사이클론 청소기를 개발하기까지 무려 5년 동안 5,127대의 시제품을 만들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통해 훌륭한 제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만약 그 제품도 팔리지 않았다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많은 시제품을 만든 것은 이 제품은 반드시 팔린다. 이 청소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런 좋은 고정관념이 있을 때 행동력이 솟아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그런 자신감에 근거는 없다. 따라서 신념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나는 오케이라는 태도에서 나온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고정관념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성공하지만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믿고 마구잡이로 덤비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음속에 성공하지 마. 금지령이 있다면 서둘러라. 드라이버 때문에 실패하고 자멸 게임으로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저 너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인데. 혈액형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좋은 소재 중 하나였다. 혹시 혈액형이 A형이신가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덜어주는 걸 보니 A형 같아서요. 라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현재는 혈액형과 성격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다. 애초에 혈액형은 A, B, O, AB형 등 4종류만 있는 게 아니다. 봄베이형, P형, 바디바형 등 희귀 혈액형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이 넘는다. 이런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혈액형 성격 진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로 봄베이형은 O형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독립된 혈액형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혈액형은 4종류라는 생각부터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혈액형 성격 진단이 유행했던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예컨대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구의 70% 이상이 O형인데 이 경우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한국과 일본에서 혈액형 성격 진단이 유행했던 것은 4종류의 혈액형이 적당한 비율로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때 혈액형 성격 진단이 유행했던 이유를 좀 더 생각해보자.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좋아서다. 다른 사람과 대화의 계기를 만들 때 혈액형에 관한 얘기는 실패가 없고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다. A형은 꼼꼼하다. B형은 특이하다. O형은 원만하다. AB형은 감수성이 풍부하다 등 각 혈액형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어서다. 낯가림이 많은 사람에게 상대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분류하고 인식하는데 매우 편리한 도구여서다. 상대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관해 꼬치꼬치 물어보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이 사람은 AB형이니까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하여 응대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견실하다. 공무원은 신뢰할 수 있다. 와 같이 사람을 소속된 집단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결론을 얻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혈액형 성격 진단을 믿는 사람은 경험에 비춰봤을 때 B형인 사람은 제멋대로고 괴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몇 명의 B형이 그 성격 유형에 해당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몇 명 정도의 샘플만으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제멋대로고 괴짜인 사람이 B형만은 아니다. 그런데도 너는 B형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창의력이 뛰어나잖아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라며 그 말을 믿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엄 효과라고 부른다. 혈액형 성격 진단이나 점과 같이 누구에게나 해당할 것 같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에 관해 설명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믿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A형이라서 꼼꼼해. 나는 B형이라서 독창적이어 만해. 아니라 궁수자리는 모험을 좋아한다. 황소자리는 온화하다. 와 같은 별자리 점도 반엄 효과다.
정확히 말하면 반음 효과를 이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믿게 하는 것이다. 1948년 미국의 심리학자 버트램 포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너는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면이 있지만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 와 같은 내용을 글로 써서 나누어 줬다. 그 글을 읽은 학생들은 모두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포러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의 글을 써준 것이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것 같은 성격 분석을 자신만의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는 고정관념이 된다. 그러므로 혈액형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혈액형 성격 진단을 믿는 것이 고정관념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런 혈액형 성격 진단을 쉽게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앞에서 소개한 내가 아니어야 했어 금지령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의존 게임을 하기 쉽다. 첫 인상도 고정관념이다. 한때 사람은 분위기가 90%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여전히 강하다. 어떤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82%의 사람이 첫 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타인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면 그 선입관에 따라 상대를 대하게 되고 그 결과 정말 선입관대로 돼버린다. 이것을 기대 효과 또는 피고 말려온 효과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에 대해 공부를 잘한다 라는 거짓 정보를 전해들은 교사는 강한 기대 고정관념을 갖고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더욱 열성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 결과 아이의 성적이 실제로 좋아진다. 어떤 조사에서는 세 그룹의 여성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 속 인물의 미래를 판단하게 했다. 그랬더니 성격, 직업, 결혼, 행복도 등에서 얼굴이 예쁜 사람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른바 미인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인은 성격이 좋고 좋은 상대를 만나 결혼하고 일에서도 성공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잘생긴 남자가 하는 일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자의 체형에도 스테레오타입이 있다. 예를 들어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큰 남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이런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첫 인상에 좌우되기 쉽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외모를 증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성형수술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원래의 나는 NG라는 태도가 있다. 또 네가 아니어야 했어 라는 금지령도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내 가치는 타인의 칭찬에 좌우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에게 칭찬받기를 열망하기에 경쟁 게임을 하기 쉽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믿고 싶어지는 것들. 좋아하면 곰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영어에는 사랑은 맹목적이다 라는 속담이 있고 프랑스어에도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라는 속담이 있는 걸 생각하면 이 고정관념은 만국 공통인지도 모르겠다. 연애 감정은 이성을 신비화하고 이상화하는 데서 생겨난다. 그러나 사귀면서 상대의 내면 등을 알게 되면 이상적인 이성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한다. 사랑이란 상대의 행복을 내 일처럼 바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상대의 일부를
환상 속 자신으로 착각하게 된다. 게다가 상상력을 발휘해 상대를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상대로 승화하기도 한다. 조금 멋없는 이야기 같지만 허상이 아닌 연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주목받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자체는 자연스럽고 문제가 없지만 그런 욕구가 지나치면 나는 이성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개중에는 결혼을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고정관념에 지배당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 곧 행복인 것은 아니다. 결혼을 하면 자동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만들 수 없다. 오히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도 허다하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연애 감정의 유통기한이 지난 뒤에야 진정한 연애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그 단계에 이르면 두근거림이나 신선함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애정이나 존경과 다른 감정이 생겨난다. 고정관념의 차원을 벗어나 실체가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도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행복은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상대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타협은 패배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상대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부인이 아름답네요. 멋진 남편이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어릴 때 자신의 가치관을 중시하고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 경험을 별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도 독단적인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인지 편향이 작용한다. 자존심이나 세상의 평가를 신경 쓴다는 점에서 경쟁 게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관념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스트레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좋아 한번 해보자 라며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라고 느끼는 이유는 나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 그것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을 불러와 몸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는 없다라는 불안한 감정은 근육이나 혈관, 내장, 내분비샘에 이상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분노, 두려움, 걱정, 낙담, 슬픔, 불만 등 불쾌한 감정을 몸에 과도한 자극을 줘서 긴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분노하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적혈구가 증가하기 쉬워 소화기관의 혈액량이 감소한다. 심장 박동수도 증가하고 혈압도 상승한다. 또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컨대 몸 상태가 평소와 조금만 달라져도 분명 큰일일 거야 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실제로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쉬운 사람에게는 완전히 않으면 패배다라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내는 인지 평형이 있다. 이런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을 A유형 성격이라고 하며 항상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쫓겨 긴장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고정관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정관념의 힘은 그만큼 크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 상식이나 세상의 평판, 혈액형이나 첫인상 등은 모두 고정관념이다.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큰 이벤트 중 하나인 연애나 결혼에서도 고정관념이 큰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경제도 고정관념이다. 호황이나 불황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것이다. 호황이므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불황이므로 많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생각도 고정관념일 뿐이다. 이처럼 고정관념은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은 고정관념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1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당신의 인생도 자신이 쓴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인생 각본은 수많은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나쁜 고정관념을 버리면 인생 각본을 다시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고정관념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밤 되세요.